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는 테마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이 전자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원들 대상으로 네. 주 6일 근무 선포를 했는데 사실상 비상경영을 한다. 뭐 이 얘기죠. 그렇죠. 김행크님은 네. 주 5일, 6일 근무 때 입사하셨죠? 그렇죠. 네. 당연히 주 6일을 했죠. 그 토요일 날 쉬기 시작한 지가 언제쯤 혹시 아세요? 토요일 날 쉬기 시작한 지가 제 기억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됐더라고요. 예, 그죠? 2004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20년 지네요. 예. 그러니까 2004년 7월 1일부터 뭐 금융기관 그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예. 주 5일 근무로 이제 바뀌어서 사실은 20년 만에 네. 획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일요일도 격주로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주 6일 근무 때 입사한 그 세대라서 예. 주 6일 근무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주 4일 혹은 4.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으로. 그런데 지금 삼성은 물론 임원이긴 하지만 주 6일 근무가 6일 근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임원들 주 6일 근무를 했어요. 예. 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삼성전기, SDI, 뭐 삼성 SDS, 디스플레이 이게 금융 계열사를 빼고 네. 전자 계열사, 제조 전자계열사. 계열사는 전부 다 임원들은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단서를 하나 달았더군요.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는다. 금지. 예. 그런데 뭐 우리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임원이 팀장이 출근하는데 부장들 출근 안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런 배경은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아주 고조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은 사실은 반박자 빠른 기술 진보, 그렇죠. 그 기술 진보를 가지고 빨리 가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초격차잖아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초격차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초격차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뺏기고 있다. 특히 이제 그 HDM 메모리 쪽에는 확실하게 초격차였는데 네. 지금 HDM에서 SK 하이닉스의 그 초격차가 뺏기면서 위기감이 들었고 지금 스마트폰도 플래그십 폰에는 지금 5위 안에 못 들어가요. 예, S24가 7위 밖으로 지금 밀린다는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가전은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 분위기. 예. 그래서인지 삼성전자가 어제 이례적으로 V9 네. 그러니까 256단짜리를 이례적으로 기술 발표를 선제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감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 고 이건희 회장이 네. 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2015년 세르제기까지 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위기다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삼성전자 가장 잘 나갈 때였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가 이번 주 6일 근무에 좀 조직들에게 풀어놓고 싶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주말 출근하면서 정말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데 내부적으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임원들이니까 임원들의 분위기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6일 근무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네. 6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계열사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그 위기감이 좀 더 고조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찬희 준법감시위원회 그 중감위죠. 이제 출근하면서 이게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한 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 글로벌 위기에서 삼성도 진짜 위기에 처했다고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감이 세 번째 정기회의를 앞두고 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위기감을 좀 더 고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을 사실 하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찬희 중감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위기라는 말을 꺼낸 거는 뭔가 그 무슨 이런 분위기하고 좀 소통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 4일제를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제 뭐 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주 6일제 비상경영은 조금 역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사실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진대재 전 장관,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혁신을 일으켰던 그렇죠. 진대재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인터뷰 기사에 나오는데 유학할 때 삼성의 스카우트 제의가 오길래 간다고 그랬더니 담당 지도 교수가 빨리 들어갑니다. 그 당시 도시바가 이제 메모리를 전 세계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어 80년이니까 하고 있을 때 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진대재 전 장관이 I wanna swallow in Japan. 나는 일본을 삼키고 싶다라는 말로 사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이제 16메가 딜을 만들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전 사원이 16km 행군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64메가 딜인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그러니까 추격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그렇죠. 추격자 위치에 있을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오퍼레이션 이피션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따라갈 수 있거든요. 따라가야죠.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코스트 낮게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하루 일할 때 우리는 이틀 일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산업 구조였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2000년 중반부터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애니콜 시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사실은 글로벌 업무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벌써 2004년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는 그 당시만 때부터 삼성전자가 2004년도부터 10조 영업이익을 남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프론티어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되는 퍼스트 거죠. 무브로 이미 그렇죠. 막 벌신이 됐죠. 사실 퍼스트 무브의 가장 큰 역량은 창의성입니다. 맞아요.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시장을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퍼스트 무브의 첫 번째 미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미션은 사실 그거죠. 근데 과거 같은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조금 그 퀘스천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52년 만에 연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처지가 법인세 안 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인세라는 게 그렇죠. 이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실적이 안 나서 그런 건데 이 심각한 신호예요, 사실은. 신호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네. 보통 GDP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금 2.1%. IMF에서는 좀 낮게 잡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조금 뭐 2.1% 플러스 마이너스 0.12%인데 삼성전자 보통 일반 기업이 한 국가의 GDP를 차지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근로자 연봉이 들어갑니다. 근로자 이제 봉급 주는 거. 그 외에 부가가치세하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제가 그거를 다 분해해 봤어요. 해봤더니 삼성전자가 한 5년 전에 최근 한 몇 년간을 계산해 봤더니 약 3.1% 정도 국가 GDP의 전체. 국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정도 돼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영업 적자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국가 GDP의 2% 정도 날아가는 거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GDP 2-3%밖에 안 돼? 이게 차지가 엄청난 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네. 법인세를 안 낸다? 제가 볼 때 지난해 GDP에 차지하는 비중 한 1% 이상 날아갔습니다. 네. 사실 심각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론티어 삼성전자 치고 나가야 되는 사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네. 이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런 사건이 나왔는데 뭐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이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AI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AI가 지금 흐르고 있는 좀 흐름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데, 예. 엔비디아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엔비디아가 급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동맹이 사실은 이루어졌다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한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맹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했던 건 뭐냐면 설비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GPU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특히 H100 뭐 이런 HBM, 좀 B100이 나왔지만 그렇죠. H100 같은 게 괜히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갔는데 지금 엔비디아 갑자기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흐름은 이거예요. 이전의 AI 시장은 이 인프라를 깔아서 화두가 훈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AI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GPU가 필요한 시대인데 예. 올해부터 바뀌는 그 시장 트렌이 뭐냐면은 추론 능력에서 수익화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했다면 추론 능력은 뭐냐면 활용, 어플리케이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MS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삼성이 거기에 손을 잡았다. 그렇군요. 요 시장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 다음 스텝에 AI 예. 칩에 대해서 타겟 그렇죠. 잡았군요. 그래서 이제 AI 온칩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라면 지금 AI가 원래 어떤 화두로 옮겨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각해 짚어보면 이 시장을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삼성이 좋은 그 계기를 잡아야 되는 건 분명 사실인데 그렇죠. AI 시장이 역시 타겟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 기업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에 대한 감사권을 적극 발동하면서 네. 민희진 대표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뭐 기사 다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올해부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네. 일단 하이브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네, 하이브가 어떤 구조냐면은 하이브라는 회사는 사실은 그 일종의 지주회사 격입니다. 예, 예, 투자를 관장하고 주주회사 격인데 이 하이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엔터께서는 멀티레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자회사를 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BTS는 BTS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고 빅히트뮤직이 두고 네. 그다음에 그 뉴진스는 어도우가 가지고 있고 소스뮤직은 또 다른 애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그 네이버에 보면 CIC 구조가 있거든요. 네,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쇼핑 CIC, 뭐 검색 CIC로 해서 네이버라는 한 회사가 있지만 사실 별도 회사처럼 움직이듯이 하이브라는 지주회사가 별도 자회사처럼 움직이면 저게 멀티레이블 구조거든요. 아하, 예, 요 구조인데 멀티레이블이 업계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그 이노베이션을 했어요. 혁신을 했는데 지금은 요 사건은 뭐냐면 멀티레이블 전략으로 성공적인 그 혁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도우가 그 우리 민희진 대표가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민 대표가 어도우를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가 사실은 하이브로 온 이유가 어도우라는 개별 기업을 내에게 독립권을 주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는 이제 CEO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D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컨셉을 잡고 독립적으로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시듯이. 그리고 실제 어도우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2년 전에 매출이 300억이었다가 작년에 1,100억으로 올랐고 와. 영업이익이 350억이에요. 뉴진스 때문에. 뉴진스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분도 좀 더 주고 했는데 문제는 개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이 멀티레이블 사업의 그 본령 중에 하나가 독립성과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민희진 대표가 침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 방시혁 의장이 지금 키우는 한 그 그룹에 대해서 뉴진스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이버 쪽에서는 우리 말을 안 듣네.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다가 회사를 네가 성공하니까 본인이 성공하니까 회사를 독립해서 완전 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갈등입니다. 갈등 양상이 그 하이브 쪽에서는 감사권을 그 발동해서 야, 너 경영권 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인사채용 뭐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어도의 민희진 대표는 아니 멀티레이블의 본질이 서로 독립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건데 왜 우리 걸 가지고 카피를 해? 맞아요. 라고 반발하는 거고 딱 요 갈등입니다. 아하. 예. 근데 하이브가 지금 엔터기업 최초로는 진짜 대기업 반열,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 규모 10조 원에 거의 이제 임박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참 곤혹스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민 대표의 얘기도 사실은 일리는 있다. 뭐 네. 일단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 기념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 SM 엔터의 이수만하고 반대쪽에 있는 그 조카 쪽 대표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경영 혁신 전략이 뭐냐면 멀티 레이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하이브가 성공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수만 총괄 디렉터가 항상 이수만은 자기가 회장이 아니라 총괄 디렉터로 불리기로 원했잖아요. 아티스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아이돌을 자기가 모두 관장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이제 성공할 수 없어. 멀티 레이블로 가서 하이브처럼 독립권을 다 줘야 더 창의적으로 갈 수 있으라고 이미 어깨에는 그게 통해버렸어요. 그 선도주자가 이제 어도였다고 저는 기억해요. 그렇죠. 그 선저 어도였고 민희진 대표가 그것 때문에 SM에 있다가 엑소 같은 거 다 민희진 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다가 하이브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라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분이 구조가 하이브가 80%예요. 어도에.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18%고 네. 2%가 기타 주주인데 이게 경영권 탈취를 하려면 물론 유상증자를 하면 돼요. 그 유상증자를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의 80%도 희석되지만 민희진 대표의 18%도 희석돼요. 당연하죠. 그러려면 이면 계약을 또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서 PF를 끌어들여서 희석시키는까지 감안하고 네가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민희진 대표는 아니 내가 그걸 지금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박 논리? 민 대표의 반박 논리는 뭐예요, 그럼? 민 대표 반박 논리는 저거죠. 일단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지금 멀티레이블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 방시혁 의장이 예. 직접 키우는 그 아이돌이 있어요. 그 아이돌의 아일릿. 예, 아일리. 그 아일리의 모든 구성 컨셉, 심지어는 그 컨셉 사진까지 유진사가 너무 비슷합니다. 베껴갔다 이거죠. 예. 이거는 반칙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하이브라는 같은 회사 있지만 멀티레이블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베껴가서 그렇게 성공시키면 이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그거고 그걸 공격했더니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지금 양쪽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하이브의 박지원 CEO 같은 경우가 예. 증거를 찾았다고 이제 갑자기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민희진 대표 이야기는 그거 다 메모 정도의 우리가 메모 정도의 증거 자료라고 지금 반박하는 지금 그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 보면 사실은 뭐 꼭 하이브가 꼭 자기가 간절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 대표도 그렇게 했고 네, 그거 어쨌든 맞습니다.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와서 왜 어도를 사실은 뭐 그룹의 그 계열사처럼 네. 군림하려 하느냐. 그렇죠. 이걸 이렇게 요약하시는 그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다른 인터뷰도 쭉 보면 네. 사실 민희진 대표가 원했던 거는 하이브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는 그 어디라도 상관없다. 어디도 상관없다. 그것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렇게 것밖에 했었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념권으로 두고 보니까 좀 시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뭐 하이브 주가가 뭐 일단 이틀 연속 좀 하락해서 한 거의 네. 한 8% 이상 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 활동도 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실적 주가 이런 거에 굉장히 뭐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게 영향이 뭐 미치다가 사실 발언 올라오겠죠. 예. 뉴진스도 활동하니까.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사실 K-팝스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게 지금 글로벌 효과도 우리가 그 경험을 했고. 예. 근데 이 멀티레이블의 전략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무너진다면 사실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그 체질이 더 떨어진 거 아니냐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순서 마지막으로 이 급식업체 아워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게 남매간 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네. 한 8년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일단 이 집 가게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우홈은 예. 이제 구자학 회장이 창업자거든요. 예. 그 떨어져 나온 곳 사실 예. LG가에서 예. 구자학이 누구냐면 구인의 LG그룹 회장의 셋째입니다. 삼남이 구자학이에요. 예. 구자학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숙희 여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구자학 그 회장 때문에 삼성과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예. 요 집인데 이 집에 이 아우홈에 사남매가 있어요. 첫째가 구본성 부회장이고 예. 둘째가 구미연 그리고 셋째가 구명진 넷째가 구지연인데 네. 지금은 누가 싸움이냐 첫째인 구본성 구미연 이 두 남매와 그리고 막내인 구지연 요 3녀와의 싸움입니다. 본질은 뭐냐
2, 3년 전에 한번 난매난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냐면 이 구본성 부회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막내인 구지연 이 대표가 계속 경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구본성이 늦게 합류를 해서 이 기업을 엑스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막았죠. 그때는 그 첫째 대 딸 셋이서 막았어요. 그 셋째 딸, 둘째 딸이 누구냐면 구명진 씨라고 이분이 그 메리츠금융 회장 조정호 회장 부인이에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첫째 딸인 구미연 씨 있죠. 네네. 네, 장녀인 구미연 씨하고 장남인 구본성 씨하고 합세를 해서 이 회사를 팔겠다는 겁니다. 오. 한 2조 원가량 지금 지분 매각을 해버리겠다. 지분 매각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익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지연이 막은 거예요. 왜 막았냐?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1조 8천억의 영업이 괜찮아요. 훨씬 실적이 뛰어올랐어요. 예. 우리가 아우오면 급식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이 안정적인 걸 갔는데 이럴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의견이 다르군요. 싸운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구본성과 구미를 합치면 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지금 주주총 주총열에서 지금 예. 구지연 이 대표를 물려나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2의 한미약품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사건의 본질. 남매 간 형제 간의 다툼으로 지금 네. 그래서 회사를 회사를 매각하느냐 하려고 마느냐. 반대했죠. 세 번째 이게 같은 이슈 때문에 세 번째 남매의 난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 이것도 M&A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 이슈다. 이슈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